안녕하세요. 펜션 사업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펜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가올 새해 전망을 앞다투어 올리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펜션에 대해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 매년 그랬었네요. 하지만 당장 코앞에 닥칠 일도 모르는 판국에 내년에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보탤 뿐이죠. 물론 저 나름의 예상치가 있긴 하지만 앞뒤 맥락을 모르는 분들께는 그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어줍지 않은 새해 전망보다는 조금 다른 관점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다들 한 해가 끝나면 희망찬 새해가 다가오길 기대하죠. 하지만 다가올 한 해 전망이 아무리 밝아도 아무런 준비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펜션 시장이 최악이었던 2018년도에도 돈을 버는 펜션들은 다들 끄떡없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부터 작년까지는 펜션 업계가 호황이라며 다들 즐거운 비명을 질렀지만 즐거운 비명은 고사하고 곡소리만 내던 펜션도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정작 변해야 할 건 우리죠. 아무런 변화 없이 고인물 노릇만 하다 보면 내년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득을 볼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 발빠른 변신을 꾀야 한다면 시장 경기가 최악이라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넘어갈 수 있겠죠. 지난 두 편에 걸쳐 얘기했던 풀빌라 펜션에 관한 내용이 너무 부정적이지 않았나 싶은 찜찜함이 들었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은 풀빌라 펜션에 손도 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펜션 사업의 근본적인 가치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텔이나 여관, 여인숙에도 호텔이라는 명칭을 붙여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1999년부터 호텔과 모텔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 숙박업으로 통일하면서부터 모텔이나 여관, 여인숙에도 호텔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호텔은 일반 호텔을 얘기하고 욕실이나 샤워 시설을 갖춘 30실 이상의 관광 호텔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호텔하면 떠올리는 힐튼이나 신라호텔 같은 곳들은 모두 다 관광호텔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일반 호텔이나 모텔, 여관이나 여인숙도 펜션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다는 게 재미나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어느 순간부터 펜션은 호텔을 닮으려고 가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모텔과는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모텔이라는 명칭이 주는 묘한 뉘앙스가 거슬린 까닭이죠.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따져보죠. 호텔과 모텔, 펜션은 숙박이라는 기본 기능만 놓고 보면 매우 닮은 꼴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시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우선 호텔은 사람들에게 주는 신뢰감이 분명합니다. 모텔이나 여관과 차이가 없는 일반 호텔은 몰라도 관광 호텔은 별 개수로 나뉜 분명한 등급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펜션은 어떤가요? 과거 몇 차례 등급제 얘기가 있었지만 펜션의 수준을 가르는 명확한 기준은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홈페이지만 보면 농어촌 민박과 생활숙박업을 구분할 방법도 딱히 없죠. 가격만 놓고 보면 특히 더 심합니다. 지은 지 10년 넘은 펜션이나 최근에 문을 연 신축 펜션이나 가격은 엇비슷합니다. 심지어 특급 호텔보다 요금이 비싼 펜션도 수두로 가죠. 뭐 여기까지 좋습니다. 어차피 정해진 등급도 없고 가격을 얼마를 부르던 그건 각자의 선택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과연 그만큼의 가격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죠. 시설이나 서비스만 놓고 봐도 그토록 닮으려고 애를 썼던 호텔과는 비교도 안 되고 매정하게 선을 그은 모텔보다 못한 곳들도 많습니다. 펜션의 숫자가 4만여 개가 넘는다고 하지만 손님들이 믿고 갈 수 있는 펜션은 4천여 곳도 안 됩니다. 4천여 곳? 그것도 후하게 쳐줘서 그렇고 그나마 예약이 제법 되는 곳은 그 중에 절반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모텔만큼 편리하지도 않습니다. 빈 방만 있으면 아무 때나 가서 쓸 수 있는 모텔과 달리 펜션은 미리 예약을 하고 입금까지 마쳐야 방을 잡아줍니다. 입금 시간이 지나면 예약은 자동 취소되기 일쑤고 사정이 있어서 예약을 취소해도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예약 전날 취소하면 90%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죠. 그렇다고 서비스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4, 5만 원짜리 모텔방도 음료수나 갖가지 서비스 용품이 가득하죠. 공짜로 영화도 보고 월풀이나 스파를 즐길 수 있는 모텔도 사방에 널렸죠.
펜션처럼 방을 치우고 나가라는 눈꼴 사나운 배짱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펜션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뭘까요? 2000년대 초반 펜션이 맨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색다르다였습니다. 솔직히 도심에 있는 관광호텔을 내국인이 묵을 이유는 거의 없죠. 회원제로 운영되던 콘도미니엄이나 리조트도 마찬가지죠. 회원이 아니더라도 예약은 할 수 있지만 별다른 감흥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등장한 펜션은 호텔이나 리조트와는 전혀 다른 색다름으로 사람들에게 크게 어필합니다. 요즘은 다소 시들해졌지만 탁 트인 야외에서 밤하늘을 보며 즐기던 바베큐만으로도 색다른 분위기를 즐기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죠. 제가 늘 펜션이 이 시절에서 멈췄어야 했다고 말하는 이유죠. 하지만 사람 욕심이 끝이 없죠. 펜션이 돈이 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색다름은 버리고 고급화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펜션 시장은 이때부터 서서히 멍들기 시작하죠. 월풀을 놓은 옆집이 장사가 되면 동네 전체에 월풀이 깔립니다. 어느 집 인테리어가 좋다고 소문이 나면 너도 나도 멀쩡한 집을 뜯어 고치기 바빠집니다. 제가 풀빌라 펜션을 미워한다고 말한 이유도 이런 점 때문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감성 숙소들도 수영장은 빠짐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풀빌라라고 자칭하는 감성 숙소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자꾸 풀빌라를 들먹이는 바람에 풀빌라를 차리면 안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풀빌라 그 이상의 색다름입니다. 호텔이나 리조트를 찾는 사람과 펜션을 찾는 사람은 저마다의 목적이 다릅니다. 고급스러움이나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호텔이나 모텔을 찾지만 펜션을 찾는 사람들은 색다른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예약한다는 차이가 있죠. 그런데 왜 수많은 펜션은 호텔을 닮으려고 애를 쓸까요? 심지어 그들 스스로 호텔을 닮으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앞서 문을 연 펜션들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생각으로 펜션을 만들고 운영할 뿐이죠. 이래서는 곤란합니다. 펜션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도 생각해보죠. 이미 앞에서 얘기했지만 밥을 해먹을 수 있다는 점만 빼면 모텔보다 못한 펜션이 수두룩합니다. 근사한 풀빌라들조차 갖가지 부대시설로 가득한 호텔들 발끝에도 못 미치죠. 그렇다고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주인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도 없습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펜션을 찾을 이유는 점점 사라져버리죠. 오히려 영리한 쪽은 호텔들입니다. 이미 7, 8년 전부터 유명 관광지의 호텔들은 주변 펜션들을 의식해서 바베큐장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음식의 질이나 수준 면에서는 펜션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훌륭했죠. 요즘 인기 많은 호캉스도 원래는 펜션들이 차지했어야 할 몫입니다. 그런데도 고스란히 호텔들에게 갖다 바친 이유가 바로 앞에서 열거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펜션 업계에 호텔식 친구라는 말이 등장한 것도 얼마 안 됩니다. 서로 앞다투어 고급스러운 펜션을 만들겠다고 아웅다웅하면서도 겨우 이부자리 커버만 바깥 끼우는 호텔식 친구조차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게 우습죠. 요즘도 호텔식 친구를 쓰는 펜션은 20, 30%에 불과합니다. 이러면서도 펜션이라는 호칭 하나에 기대어 요금은 호텔보다 비싸고 서비스는 모텔만도 못한데 손님이 오기를 바라는 건 지나친 욕심 아닐까요? 펜션 사업으로 성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많은 펜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남들과 다른 자리에 서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성공합니다. 풀빌라도 마찬가지죠. 수영장이 있는 고급 펜션이 아니라 색다른 분위기와 서비스로 가득 찬 풀빌라를 만들면 됩니다. 다른 풀빌라들과의 경쟁을 고급스러운 시설이나 비싼 자재가 아니라 눈에 띄는 독특한 컨셉에서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얘기인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으시겠죠? 그렇다면 아주 간단한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 3년간 펜션 시장 조사를 통해 발견한 가장 뚜렷한 변화는 독채 펜션의 인기였습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객실이 다닥다닥 붙은 펜션은 다들 꺼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향은 오래전부터 시작되다가 코로나 기간에 더욱 두드러지죠. 그렇다면 방이 얼마나 커야 할지도 궁금하시죠? 객실 크기별로 수익형 펜션 비율을 조사해보면 30평 이상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심지어 2인실인 커플도 이 정도 크기의 감성 독채 펜션을 주로 찾습니다. 여기에 수영장 하나만 만들면 풀빌라와 다름이 없죠. 굳이 바다가 보이는 비싼 땅을 고를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풀빌라라고 이름을 붙여선 곤란합니다.
풀빌라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곧바로 뻔하디 뻔한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특별한 컨셉도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양양을 중심으로 서핑이 한창 인기죠. 그런데도 양양에 서퍼들을 위한 펜션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게 신기할 정도죠. 인근의 서핑샵과 제휴를 맺어 장비를 대여해주거나 수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떨까요? 저녁마다 모닥불을 피우고 맥주 파티를 열어준다면 동해안을 찾는 서퍼들이 어디를 찾을까요? 여름한철 장사 아니냐고요? 한겨울에도 서퍼들을 끌어들일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서퍼들을 위한 펜션 말고도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죠. 객실에 대형 모니터와 최신 사양의 PC를 설치해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펜션만 만들어도 몇 달씩 예약이 밀릴 거라고 장담합니다. 서비스는 어떨까요? 그저 컵라면이나 식빵 정도를 주는 조식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한 끼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식 솜씨가 없다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역마다 특별한 음식 한 가지쯤은 있죠. 예를 들어 여수시 같으면 아침마다 돌게장 정식을 차려주면 됩니다. 직접 돌게장을 담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수에 있는 돌게장 맛집에 가서 손님들 숫자만큼 사오면 되죠. 손님들이 알면 어떡하냐고요? 알면 어떻습니까? 일부러 맛집을 찾아가는 수고로움을 펜션이 대신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죠. 심지어 손님들은 자신들이 낸 방값에 돌게장 정식값이 포함되었다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이마저도 마땅치 않다면 온라인으로 밀키트를 사도 됩니다. 어차피 따로 돈을 내라고 하지 않는 이상 음식 맛 때문에 투덜댈 손님은 없습니다. 귀찮아서 어떻게 그런 일까지 하냐고요? 그렇다면 펜션 사업에 뛰어들어서는 곤란하겠죠. 설명만 들으면 간단한데도 색다른 펜션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남들은 하지 않는 방식으로 펜션을 만들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는 불안감도 크겠죠. 그래서 다들 그들 중에 하나가 되는 손쉬운 선택을 합니다. 대신 그들보다 고급스럽게 만들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죠. 제 의견에 동의하는 분들조차 방이 너무 크지 않냐거나 방 개수가 적으면 매출이 떨어지지 않냐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지난 편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70평 규모의 농어촌 민박은 아무리 애를 써도 비수기 평일에 70만 원 이상을 벌지 못합니다. 방 개수와는 무관하죠. 차라리 앞에서 말한 것처럼 30평짜리 객실 2개를 만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매출은 물론이고 관리도 한결 편하죠. 수익형 펜션 창업 대행을 오래 해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펜션만큼 쉬운 사업이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고만고만한 수준의 펜션들 사이에서 돋보이는 건 어렵지 않죠. 오히려 힘든 건 제게 펜션 창업을 의뢰하는 분들의 틀에 박힌 고정관념입니다. 왜 그렇게 남들과 다른 자리에 설 용기를 선뜻 내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들 중에 하나가 될지 아니면 남다른 자리에 설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과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도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펜션 비즈니스 포럼이었습니다.